춘3월입니다. 산에는 산수유 망울이 이제 트기 빠른 곳은 트기 시작했고 남녘에서는 이미 꽃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판에도 이런 향기 나는 소식이 좀 빨리 들려왔으면 싶습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지난 3.1절 행사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의미 깊은 변화가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언제든지 일본하고 이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겠냐. 야, 이거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한 얘기냐. 어떻게 그렇게 1년, 2년 만에 그냥 생각이 확 바뀌셨는지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계산된 얘기다. 일본이 올림픽을 주최할 건 분명해 보이고 이 올림픽 주최에 김정은이를 초청을 해서 지난 평창 올림픽에서 올렸던 효과 이거를 한번 다시 재현하고 싶은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계산이 있을 수도 있겠죠. 워낙 뭐 북쪽 민족에 대한 애정이 깊은 양반이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 분명하죠, 국제적으로. 미국의 이제 권력이 교체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나오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히나 한국 정부를 압박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일본과의 절대로 같이 마주 앉지 않겠다라는 이런 자세, 이거는 대통령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거 분명할 겁니다. 결국은 이제는 싫더라도 토착 외구 타령을 이제 끝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변화와 시점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이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도 제2건국의 심정으로 뭐 판결을 했다는 등 이런 참 비헌법적인, 비법률가적인, 오로지 친정부적인 이런 수사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징용의 문제도 그렇고 위안부의 문제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로 국제적인 감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됐다. 우리 자신을 국제적인 시각으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오늘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 이걸 우리 모두가 이젠 인정해야 합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당연히 우리 모두 함께 민족의 아픔으로서 품어 안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살펴야 하는 문제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국제적인 시각으로 풀라는 거냐. 인류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턱 꿰고 5분만 생각을 해보시기로 하십시다. 인류의 역사를 뭐 길게도 말고 한 2000년만 잡아서 유럽의 역사 기준 한다고 치고 우리는 그보다 몇 배 되지만 한번 뒤집어보면 인류 역사가 뭡니까? 뺏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고 그러한 시간들의 연속, 그러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었나요? 그 속에서 그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얘기했고 인도주의라는 걸 얘기했고 외쳤던 것 그것 아닌가요? 인간이 성선이냐 성악이냐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인류의 역사가 그랬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는 땅은 농산물이 또는 어획물이 풍부하게 나는 그러한 땅인데 어느 집단이 사는 땅은 그렇지 못하고 이러한 모든 문제 속에서 인간들은 각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각 집단이 살아남기 위해서 비비린내 나는 생존 경쟁을 해왔던 거 사실이죠. 그 속에 무슨 인도주의 있고 뭐 있었습니까 솔직히. 유럽이 자행했던 그 잔인했던 노예무역
그때 그 노예들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물건이었죠. 자기들끼리도 그랬어요. 유럽의 암흑의 시대, 다크 에이지. 그때 농노들을 그들은 자기 입으로 말할 줄 아는 가축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영주는 농노가 혼인을 하고자 할 때 그 부인은 영주하고 먼저 잠을 자고 나야 자기 남편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도 했죠. 초약권이라는 거였습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온 참 잔인하고 볼품없는 존재들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이상이라는 것을 세우고 그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몸부림을 하는 이유가 생기기도 했던 거지요. 벨기에는 콩고에서 고무나무 수액을 채취하기 위해서 강제로 원주민들에게 고무나무를 채취하게 했고 그 목적량을 달성하지 못한 원주민들은 손목을 자르는 처벌을 가행했습니다. 그 손목의 숫자가 누적된 게 1000만 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를 넘어서는 잔인한 역사를 갖지 않은 인류 집단은 없습니다. 중국은 안 그랬나요? 일본 뭐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의 가혹한 통치, 우리 동물농장 하면서 다 한 번씩 상상해 봤습니다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한 나라가 됐고 지금도 전쟁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포로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 영상이 세계에 방영이 되면서 세계가 경악했지요. 지금 이슬람의 소위 지하드, 성전을 주장하는 전사들은 죄 없는 백인 기자나 여행자들을 납치해서 어떻게 처형하는지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보상하라, 사과하라,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나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누가 누구에 대해서? 서로가 안 그런 것이 없는데. 십자군 전쟁의 잔혹함 속에서 십자군이 이슬람에 사과해야 되나요? 이슬람이 십자군에 사과해야 하나요? 인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상해 임정의 대표, 그 당시엔 중경이었네요. 중경 임정의 대표가 유엔에다가 문헌을 보냈습니다. 조소왕 외교부장 이름으로 보냈죠. 그 문건을 제가 번역을 해서 학회지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는 억울하고 그래서 우리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시켜달라. 우리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를 유엔군의 연합군의 일부로 받아들여 준다면 얼마나 큰 이익이 당신들에게 있을지를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엔은 귓결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 당시에 유엔에 있는 강대국들은 모두 그런 식민지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의 논리에 의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세워진 우리의 위안부 소녀상들, 그 앞에서 몇몇 외국인들이 와서 지지 선언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해줍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징용과 위안부의 아픔은 결국은 세계인의 아픔일 수는 없고 우리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품고 우리가 사귀고 우리가 해결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과거의 역사 속으로 잘 정리해서 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뿐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지금도 잔인한 뺏고 빼앗기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한반도를 넘어와서 마구 총질하고 폭탄을 터뜨려서 수없이 많은 한반도의 국민들을 살육하고 나서 그것을 지금 공산당 100주년 선언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그들에게 죽은 그런 영령들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요? 내전이라 치고 6.25를 그 논리대로만 한다면 그들이 유엔이라는 국제조직도 아닌 오로지 중공군의 입장에서 왜 한반도의 국경을 넘어오는데요? 그래서 한반도의 거주민들을 살육하는데요.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더욱 남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슬기롭게 해결함으로 해서 우리를 아프게 했던 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픈 국민들을 우리 스스로의 위로 속에서 품어 안으면서 국익과 대의를 위한 아픈 용서를 선택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그 아픈 국민들을 제발 좀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5천만 국민의 국익을 위하여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 주셔야 할지를 대통령의 자격으로 설득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명예롭게 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그쪽에서 슬기를 찾기 바랍니다. 적에게서 찾는 슬기, 적에게서 찾는 양해, 적에게서 찾는 용서, 국가와 국가, 인류 집단 속에서 그런 쇼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법입니다. 3월 1일에 행사를 하면서 기미 독립선언서의 정신을 그 정신을 되살려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자수호조규 이래 시시종종의 금석맹약을 식하였다 하야 일본의 무신을 죄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 잘못 같은 거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그거 탓하느라고 이 봉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정신입니다. 그런 정신은 그 뒤에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3장의 제1장에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금일 5인의 착오는 정의 인도 생존 존용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우리의 자존심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자유로운 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삶을 위하여 우리는 봉기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잘못을 탓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를 찾고자 하지 않는다. 이것이 3.1 정신의 3.1운동 정신의 핵심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징용자와 위안부 할머니들 빨리 좀 초청하시든지 찾아가시죠.